안녕하세요. 작가 정미숙입니다. 오늘의 책은 신이 부리는 요술 김상훈 작가님의 와칭입니다. 오늘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리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원시 시대를 생각해보자. 가족과 함께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 속에 잠을 자고 있는데 부스럭부스럭 밖에서 부스럭 소리가 난다. 이때 아미그달라가 순식간에 위험 신호를 켠다. 호랑이, 뱀 혹은 돌도끼를 든 낯선 원시인, 부스럭 소리는 점점 가까워진다. 벌떡 일어나 우리가 가시나무나 몽둥이를 집어들게 되죠. 부스럭 소리가 동굴 입구에 이르면 우리가 굉장히 무섭죠. 아미그달라라는 반도체에서 보내는 신호라고 해요. 생존의 위험이 닥치면 현대인들도 원시인과 똑같이 폭발과 증오하고 절망하게 되죠. 그래서 두뇌 과학자들은 이것을 원시적 두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아미그달라가 작동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미그달라가 유쾌, 불쾌의 분류 장치라는 사실은 우연히 발견됐다. 뉴욕 대학의 루드 박사가 지들에게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가 두뇌에 탐침을 투입한 뒤 아미그달라를 마비시켜 보았다. 그랬더니 지들이 화, 공포 등의 불쾌한 감정이라곤 티끌만큼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먹이를 줬다가 빼앗아도 화를 내지 않았다. 고양이가 앞에 나타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고 해요. 지가 고양이를 겁내지 않다니 그럼 함께 놀도록 해볼까? 지들은 끝내 고양이에게 잡아먹히면서도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고 하네요. 루드 박사는 원숭이의 아미그달라도 마비시켜 보았다. 역시 아무리 괴롭혀도 화를 내지 않았고 전에는 낯선 음식을 보면 고개를 돌리더니 이제는 급없이 듭썩듭썩 받아먹는 것이었다. 심지어 독버섯까지 먹고 숨지는 사례도 있었다고 해요. 난가주 대학의 뇌신경과학자인 다마시오 박사는 아미그달라에 칼슘이 쌓여 기능을 못하는 환자에게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여성의 비디오를 보여주었다고 해요. 그런 비디오를 보면 보통 사람들은 바짝 몸을 움츠리며 함께 공포를 느끼죠. 그러나 그 환자는 전혀 딴판이었다고 해요. 왜 저러는 거죠? 환자는 공포에 질린 여성의 표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주사바늘로 찌르거나 마취시키지 않고 이를 뽑아도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 아무리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던져도 화내는 일도 없었다. 우리의 두뇌는 5세 이전에는 아미그달라를 통해 분노, 증오, 절망 등 원시적 감정을 배우고 5세부터는 대뇌 피질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개념적인 걸 언어로 배운다. 우리가 5세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해요. 아무리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라도 분노나 증오, 절망 등의 감정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다. 만일 그런 감정을 못 느낀다면 그건 아미그달라가 고장났다는 얘기다. 다시 요약하면 모든 부정적 감정은 생존에만 집착하는 머릿속의 5세 유아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유아는 생존에 위험이 닥쳤다고 판단되면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빨간불을 켜놓고 본다.
생존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이 빨간불은 저절로 꺼지는 법이 없다. 반드시 위험이 사라졌다는 해제 신호를 보내줘야지만 꺼진다고 합니다. 지금은 원시 시대처럼 우리가 잡아먹히는 그런 일은 없지만 대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잘못 드러내면 인간관계에 큰 문제가 생기 부정적인 감정을 잘 지혜롭게 해결해야 되겠죠. 부정적 감정의 자연 수명은 90초다. 의학자인 카바트진 박사는 부정적인 감정이 소용돌이칠 때 조용히 주시하고 있으면 우리 두뇌가 만들어내는 그 소용돌이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인간이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요? 때로는 분노에 파묻혀 치를 떨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의 늪에 빠져 허득거리는 것도 다 우리 스스로 창조해내는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은 내 생존을 위해 생겨나는 것인 만큼 그 존재를 인정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해요.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만큼이나 당연한 거예요. 이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 잘 대처를 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김성훈 작가님의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오후에 회사로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잔뜩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아빠 때문에 학교에서 창피당했어. 아니 왜? 가슴이 철렁했다고 해요. 퇴근에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좀 어이가 없었다. 학교 수업 시간에 크리스마스 화환을 만든다고 해서 전날 밤 아이와 함께 문방구에서 몇 가지 장식물을 샀었다. 그리고 집에서 철사로 화환 원형을 만들고 신문지를 돌돌 말아 철사를 휘감았다. 이튿날 아이는 준비물을 챙겨 학교에 갔다. 하지만 학교에 가서 당황하고 말았다. 다른 아이들의 장식물들은 우리 아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휘황찬란했다고 해요. 결국 화살은 준비물을 초라하게 챙겨준 나에게 돌아왔다. 나는 아이를 이렇게 위로해 주었다. 괜찮아. 사람마다 크리스마스 화환 만드는 생각이 다 달라. 요란하게 만드는 아이도 있고 좀 수수하게 만드는 아이도 있는 거지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니? 아니야. 아빠는 몰라서 그래. 다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해 왔는지 아빠는 몰라. 아이는 더욱 씩씩거렸다. 다시 생각해보니 나의 대처 방법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다. 아이의 아미그달라는 체면이 깎였다고 판단해 불쾌 신호를 켜놓았다. 그 신호를 꺼주는 게 급선무였다. 그 생각은 안 하고 아이의 분노를 부인하기만 했으니 아이가 더욱 화를 내는 건 당연했던 것이다. 그래, 다른 아이들은 다 멋진 걸 많이 갖고 왔나 보구나. 너 혼자만 조금밖에 챙겨가지 않았으니 당연히 속이 많이 상하지. 아빠라도 속이 많이 상했을 거야. 다음엔 좀 더 많이 챙겨가자. 알았지? 이렇게 말하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금방 기분이 풀려 웃음을 터뜨리며 함께 놀았다. 아이가 원하는 건 큰 게 아니었다. 자신의 머릿속에 쌓인 불만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이해해 달라는 것 뿐이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 기분이 저절로 풀리는 것이다. 화가 났을 때 조용히 주시하는 것만으로 90초 뒤에는 이 화가 식어버린다고 해요. 부정적 생각이나 감정의 자연적 수명은 90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 스트레스 호르몬이 온몸에 혈관을 타고 퍼져나가는데 90초가 지나면 저절로 완전히 사라진다. 그런데 분노가 90초 이상 지속되는 건 우리 스스로 화에 기름을 붓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운전자가 내 차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하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정말 이해 못할 놈이네. 이렇게 스스로 기름을 부으면 화는 90초가 넘어도 계속된다고 해요. 테일러 박사는 어느 날 음악에 도취돼 과속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딱지를 떼게 됐다고 해요. 몹시 기분이 상했겠죠. 음악에 빠져 잠시 과속을 했기로써니 벌금을 100달러나 물리다니 정말 못된 경찰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니 화가 더욱 불길처럼 치솟아 몹시 고통스러웠다고 해요. 그러나 머릿속의 화를 남처럼 조용히 바라보며 달래보았다고 해요. 나를 생각해줘 고맙구나. 그런데 90초가 지났거든. 위험한 상황은 아니란다. 그런데도 여전히 화를 낼 필요가 있니? 조용히 물러가렴. 이렇게 달래자 화는 곧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마치 자석과 같아서 비슷한 것들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다고 해요. 당기는 것은 철이죠. 철, 비슷한 것. 철만 끌어당길 수 있어요. 플라스틱이나 다른 물질들은 끌어당길 수가 없죠. 근데 우리 뇌도 마찬가지라고. 홍문 작가님은 위기를 마주한 순간에 마음의 눈을 뜨게 된다고 하는데 나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몇 년 사이로 할머니를 그리던 아버지마저 뒤를 따랐다. 정직하게 농사일에만 파묻혀 지낸 인생들이었다. 나는 신이 정의롭다면 그들에게 말년이나마 편안함을 선사해 줄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다. 낙상 후 3년 동안 누워있던 할머니가 피부가 짓물러 심한 욕창이 났을 정도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해요. 아버지도 말년에는 시도 때도 없이 콧물과 침을 질질 흘렸고 대소변도 맘대로 못 보는 고통을 맞았다고 해요. 신은 왜 그런 고통을 만들어냈을까? 머릿속이 온통 고통으로 가득 차오르니 내 몸에도 마침내 이상이 찾아왔다. 체중이 갑자기 크게 줄고 머리털도 한 움큼씩 쑥쑥 빠져나갔다. 시도 때도 없이 가슴이 방망이질을 해댔다. 지하철역 바닥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다고 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디 아픈 데 있어요? 하고 물었다. TV 프로를 녹화할 때 바짝 마른 얼굴을 숨기기 위해 좀 당겨달라고 할 정도였다고 해요. 나는 화장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저 얼굴, 저 고통은 왜 생겼을까? 비로소 나를 객관적인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이었다. 내게 늘 기쁨과 희망을 주는 아이들의 얼굴도 떠올랐다. 시골의 텅 빈 집에 그러니 홀로 남은 어머니의 모습도 아리게 스쳐왔다.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요. 벗어나야겠다고 마음먹자 이런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신이 고통을 만들어 놓았다면 그걸 꺼버리는 장치는 안 만들어 놓았을까? 조물주가 고통만 만들어 놓고 그걸 꺼버리는 장치는 깜빡했을 리 만무하지 않은가? 그 장치가 뭘까? 다행히 나는 기자다. 감정에 파묻히지 않고 매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직업상의 철칙이다. 모르는 게 있으면 취재해서 알아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온 세월이 20년이었다. 우선 심리치료에 관한 해외의 명저들을 집중적으로 주문해 읽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는 권위 있는 책들은 모조리 읽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내 마음의 병은 스스로의 생각에 지나치게 함몰되어 생긴 것이었다. 함몰된 시각에서 몇 발짝 벗어나 객관적인 눈으로 내면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의 병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러자 마음이 맑아지기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파고들수록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정신세계가 너무나 신기했다. 특히 책을 통해 양자물리학의 세계적인 권위자들을 만날 때 느끼는 감정은 경외감 그 자체였다. 밤마다 명상을 하며 조용히 산책하는 혼자만의 시간도 더없이 즐거웠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마침내 나는 와칭의 뜻이 바로 관찰이라고 해요. 관찰만으로 인간의 모든 고통이 해결된다는 우주 원리에 완전히 눈을 떴다. 그건 고통을 만들어준 신이 고통 해결의 열쇠로 인간의 손에 쥐어준 선물이라고 하네요. 제가 책을 읽게 되는 계기가 김상훈 작가님과 굉장히 비슷해요. 저는 남편하고 장사를 했는데 15년 동안 장사를 같이 했는데 15년 동안 같이 한 공간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남편이랑 결혼을 했고 아이도 셋을 낳았는데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책을 읽었는데 우리 마음의 병은 스스로의 생각에 지나치게 함몰되어 생긴 것이라는 걸 저도 알 수가 있었어요.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것만 끌어들이게 돼 있고 긍정적인 것은 계속 긍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부정적인 생각 말고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으면 여러분의 삶도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미숙 TV였습니다.